문다희 씨 음주운전하고 취해서 남의 차 문을 덜컥 열기도 했다 라는 CCTV가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만취했다는 거예요. 만취했다. 그 영상부터 보시죠. 지난 5일 새벽 2시 43분 서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 문다희 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캐스퍼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2차선에 있던 검은색 택시와 부딪힙니다. 사고 직후 다희 씨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간 택시기사 문다희 씨 안 나오죠? 앞뒤로 캐스퍼 차량을 조금 움직이더니 차량을 옮겨서 도로가에 세운 뒤 문다희 씨가 운전석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다희 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택시기사가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자, 이렇게요. 잠시 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사고 당시에 새로운 CCTV 화면 공개가 됐고요. 문다희 씨가 당시에 얼마나 취해 있는지가 드러나는 CCTV 장면도 포착이 됐는데 만취해서 본인의 캐스퍼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동그라미 안에 인물이 바로 문다혜 씨입니다. 걸어가죠. 걸어갑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다른 차량의 문을 열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자기 차 아니에요, 저거. 저 캐스퍼가 아니에요. 저 BMW 미니죠, 미니. 그러다가 다른 차에 기대서 잠시 휴식을 하고 다시 어디론가 걸어가는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저게 차가 저 BMW 미니 쿠퍼도 작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맨정신에서 헷갈리지 않죠. 자기 차인데. 다른 사람의 차, 역시 다른 경차, BMW 경차의 운전석 문을 계속 엽니다.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죠. 자기 차가 아니거든요. 기대서 호흡을 가다듬는 문다희 씨. 만취했다는 거예요. 만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양수님, 맨정신이면 자기 차를 알아보죠. 그런데 일단 혈중 알코올 농도도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의 만취가 0.14%가 나왔고 0.14 가기 전이라도 저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만취했는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사점은 내가 내 차도 못 알아볼 정도로 취했구나 라는 걸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운전할 생각은 말았어야죠. 당연한 말씀이죠. 그 저녁을 한 7시 반쯤에 약속 장소로 가서 시작했다가 첫 번째 그 식당이 10시쯤 문을 닫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차례 더 이동을 해서 지금 3차째 하고 지금 나온 건데, 그러면 지금 1차하고 2차 이동한 것도 좀 차량으로 이동했는지 그런 것들도 좀 했다면 음주운전을 지금 여러 차례 한 거거든요. 예. 뭐 걸어서 했다면 뭐 상관은 없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저기서 남의 차를 열려고 하다가 저게 안 열리고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동료들이 있는 데로 간 것 같아요. 식당으로. 그럼 거기에서 도대체 그 동료들도 좀 말리거나 대리운전을 불러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동석자가 있다는 건데. 네. 그리고 그 음주 자리에 본인이 가서 나왔을 때 아까 저 차가 내 차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했다면, 왜냐하면 본인 차는 저기서 한 수십 메다 떨어진 곳에 있었으니까요. 예. 그럼 내가 이거 내 차도 인식 못할 정도로 술이 많이 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당연히 대리운전을 불렀어야 할 텐데, 저렇게 너무 또 자연스럽게 또 차를 가지고 가고 이러는 걸 보면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아버님의 말씀을 아주 어기는 그런 자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뭐 사회 통념이죠.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이제 거의 다들 모든 전 국민이 다 아는 건데 문다희 씨 참 안타까운 그런 행동입니다. 자, 지금 뭐 벽에 기대는 모습도 있고요. 택시기사가 일단 사고가 나고 문다희 씨랑 얘기하다가 경찰을 데려온 거죠. 술 냄새가 나니까, 음주운전이니까 택시기사는 신고를 해야 되고. 김관선 변호사님, 그 접촉사고가 났을 때 이 기사분이 내려서 문다희 씨랑 얘기하다가 지금 CCTV 화면을 보면 얼른 뛰어가잖아요.
그리고 경찰을 데려오잖아요. 이 얘기를 해보면 일단 많이 취했구나. 술 냄새가 난다. 그 음주운전하는 운전자를 발견했을 때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거죠. 아니 의무는 꼭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의무는 있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뭐 앞차가 갈지자로 간다랄지 신호위반한다랄지 뭔가 술 먹은 거 같으면 요즘 다 신고를 하거든요. 예. 술 취했다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그래서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0.148 정도 되면요, 이 술을 정말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좀 먹을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소주 2병 이상. 네. 그리고 좀 못 먹는 사람이라도 뭐 소주 1병 이상은 먹은 거거든요. 그러면 저 정도의 상태로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명정 상태예요. 그게 뭐예요? 완전히 중독이 돼서 자기 정신이 아닌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윤창호법이랄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음주운전이 처벌이 강화됐다는 걸 사람들이 다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명정 상태가 되기 전에는 대리기사를 많이 부릅니다. 이거 처벌받겠다. 큰일 난다. 저는 그 대통령 전직 대통령 딸이고 같이 술 마신 뭐 동료일지 친구일지 누군지 모르지만 동석자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술자리에. 아니 제가 어느 언론 보도를 봤는데 예. 이제 3차까지 갔잖아요. 예. 근데 3차 가서 이제 술을 먹었는데 문다혜 씨가 나오기 20분 전에 동석자가 자리를 떴다는 거예요. 그건 좀 너무하네. 대리기사라도 불러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물론 근데 본인 책임이지만. 이건 뭐 제 개인적 추측인데 예. 근데 그 당시도 엄청나게 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석자가 집을 가자고 한다랄지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 당시에 명정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포기하고 집으로 갔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동석자 있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어떤 형식이든지 운전 말리고 책임을 졌겠죠. 더군다나 전 대통령의 딸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무섭다는 생각이 들냐면 우리가 CCTV 보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사고 경위부터 시작하고 사고 전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지금 자기 차 아닌 차를 지금 문을 열려고 하는데 열리지 않잖아요. 예. 근데 저기 만약 문이 열렸고 열쇠가 있어서 저기 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면 저건 또 절도죄가 돼요. 절도죄가 추가됩니까? 네, 그렇게 해갖고 절도죄로 처벌받는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술이 취해서 남의 차 운전하다가. 네. 그런데 지금 저 술 0.148 정도 되면 이제 엄청나게 3차례에 걸쳐서 술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아버지, 부모가 지금 검찰을 수사받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문다혜 씨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소환을 할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시기단 말이에요. 그럼 상당히 자제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참 저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로 부적절하죠. 예.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만큼은 분명합니다.